자, 우리 좀 와서 누르고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해주시고,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클릭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예요. 만들어 주시고, 자, 이름은 챕터 멤버니까 그냥 챕터 06이고 멤버라고 쓸게요. 멤버이에요. 멤버 프로젝트입니다. 자, 되시겠죠? 됐으면 그냥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얘를 돌릴 프로젝트를 한 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선택은 그냥 로컬호스트 요거 그냥 돌리겠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는 죽이세요. 죽여서 저희가 지금 잘 돌고 있는 거는 죽인 다음에 얘를 이제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돌고 있는 챕터 05는 쫓아내고 add and remove 쫓아내시고, 그래서 여기 챕터 05를 쫓아내시고, 그 새로 만들거나 그냥 그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세요. 하시고 챕터 06 멤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돌릴 거다. 되셨죠? 돌릴 겁니다. 피니시 누르면 원래 거는 지워지기 때문에 지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세요. 네, 피니시 누르면 지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오케이 누르시면 되고요. 나중에 물어보는 게 계속 귀찮으시면 do not show this message again, 얘를 다시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눌러서 써주시고요. 더블 클릭하세요. 서버를 설정하려면 보시야 되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더블 클릭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포트 번호는 이제 그 원래 만든 거에다가 그냥 프로젝트랑 바꿔치기 한 거니까 포트 번호 그냥 있고요. 타임아웃도 그냥 있어요. 타임아웃도 180으로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스 아래쪽 탭 중에서 모듈스 탭을 클릭하시면 패스가 지금 바뀌어 있죠. 지금 패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패스를 써가지고 이제 링크를 뭔가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에디트 눌러서 슬래시로 바꿔주시는 거죠. 얘가 루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슬래시 오케이 누르시면 로컬호스트 슬래시 치시면 이제 그 여기에 그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십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해 주세요. 저장해 주시고 닫습니다. 프로젝트를 이 서버에다가 돌리려고 그러면 여기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프로퍼티스 클릭하시고요. 맨 처음에 볼 게 이제 그 자바 빌드 패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재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언바운드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자바 1.8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있는데 이 아래 보면 JDK 폴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잘 되어 있으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컴파일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1.8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셋도 1.8인지, 다이나믹 모듈이 4.0이고 1.8인지 보십니다. 잘 됐네요.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 런타임에서 돌아가는 서버에 이제 서버가 어떤 서버에 맞춰서 지금 개발하지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파치 톰캣 9에 맞춰서 쓸 거야가 타겟 런타임이에요. 아시겠죠? 목적하는 그런 실행하는 시스템이 이제 아파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서버는 아니에요. 여기 만들어진 서버는 서버라는 게 있어요. 서버. 아시겠죠? 있으시고 여기 이제 로컬호스트를 선택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플레인 클로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게 적용할 컴플리트 뭐 세팅에서 할 거 적용할 거는 예스 눌러주세요. 눌러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만든 JS 파일을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면 실행이 되는 이런 이제 그 바로 실행을 해주는 서버를 선택하는 게 생략이 되고 실행해 주는 거를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아시죠? 서버를 선택하면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뭐 그냥 선택하면 되니까 실행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서버는 따로 돌리고 브라우저는 따로 돌리고 이렇게 이제 실행하고 있어요.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은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서블릿에서는 JSP의 URL과 지금 그 서블릿에서 생각하는 URL은 틀려요. 틀린 URL이기 때문에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사용할게요. 자,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준비할 게 있죠. 준비할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제 그 JSTL과 그 JDBC 데이터베이스를 멤버를 하기 때문에 멤버 테이블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rf 밑에 lib 현재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에서 갖다 넣죠. 뭐 밑에 아무거나 여시면 우리가 DB 처리하는 내용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웹-NF에서 LIB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새로 만들어진 LIB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좀 준비해 주세요. 되시겠죠?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될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정보라든지 그래서 DB 인포 정보라든지 아웃풋 로고를 출력하는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쓰셔야 되고 메인 컨트롤러에 있는 이제 그것도 사셔야 돼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src 메인 밑에 자바에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신다. 지금 바로 위 프로젝트 안에도 있으니까 바로 위 프로젝트 안에 메인 SLC 보시면 그 util의 IO, DB,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러 요거 세 개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예, 멤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여기 저장할 때도 있네요.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하라고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지금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쭉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메인 컨트롤러 밑에 익스큐트 서비스 이닛 해가지고 이 DB 드라이브 확인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DAO, DB 인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해당되는 클래스들은 이렇게 복사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패키지는 여기 요겁니다. 이렇게 요거 그 웹장의 메인의 컨트롤러 패키지, 그 다음 웹장의 util의 DB, util의 IO 요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아시겠죠? 여기 요런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복사하면 이게 전부 다 딸려오는 거죠. 밑에 있는 거 다시 딸려와서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복사를 해서 만들어준다. 되시겠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와이어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와이어프레임을 저희가 좀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요. 이 와이어프레임을 쓰는 것은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main.jsp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 저희가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 만들 때 개발할 때 이제 시작점을 잘 찾으셔야 되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되시겠죠? main.jsp에다가 이제 로그인 버튼이나 회원가입 버튼을 만들고 거기 로그아웃 버튼이나 내정보 버튼도 만들어야 돼요. 이 메인이 요 메인입니다. 메인이 여기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고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동일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때 이제 똑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메인과 요 main.jsp는 같은 거예요. 그 버튼이 같은데 if 문장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바뀌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main.jsp부터 저희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해당되는 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딴 건 전부 다 닫겠습니다. 클로즈 해가지고 닫으시고, 저희가 만들 부분은 챕터 6에, 딴 거는 헷갈리지 않게 전부 다 닫았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에서 이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 메인 폴더나 JSP나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웹 app 안에다 전부 다 안 집어넣으니까 메인이라는 폴더하게 만들고 여기다 main.jsp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여기다가 JSP 파일로 main.jsp라고 쓰는 거예요. main.jsp 쓰시고 엔터 치세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회원 관리는 멤버 안에 있으니까 멤버라는 폴더를 더 만들어요. 웹 app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폴더를 만드는데 멤버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멤버. 그래야 이제 프로그램 관리가 잘 되겠죠. 아시겠죠? 만드시고 저희가 여기 바디 부분에다 여기가 이제 메인 페이지니까 여기다 메인 페이지라고 쓸게요. 메인 페이지라고 쓰시고 그 바디 안에도 h1 태그를 이용해서 메인 페이지라고 쓸 거예요. h1 태그를 이용해서 메인 페이지 여기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라고 써놓겠습니다. 되시겠죠? 여기에 이제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이제 써보는 거죠. 앵커 태그로 할게요. 앵커 태그 라고 쓰시고요. 그 href 라고 쓰시고요. 그 맨 처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
그맨 처음에 나와야 될 내용은 이거 로그인과 회원가입이에요. 회원가입.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로그인은 슬래시 쓰시면 웹 app에서부터 찾아요. 슬래시 아시겠죠? 쌍따옴 찍고 슬래시 쓰시고요. 멤버 밑에 로그인.jsp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아직 안 만든 걸로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써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쓰세요. 여기가 로그인 한다고요. 그래서 로그인이다. 얘는 로그인이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멤버 밑에 두 번째는 회원가입이니까 write form.jsp 회원가입인데 write 폼이 아니라 여기 write 폼 여기서는 write form.jsp 회원가입은 아직 안 만들었네요. 안 만들어서 write form.jsp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약관 동의로 먼저 가야 되죠. close.jsp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close 약관 동의로 가야 되니까 close.jsp로 가야 되고 얘는 이제 이름은 회원가입인데 약관 동의로 가는 거죠. 회원가입 그런데 약관 동의로 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 거는 이제 회원가입에 대해서 회원 리스트 말고 회원가입에 대해서 이제 회원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만들려면 그 회원 리스트 메뉴가 보여야 되죠. 회원 리스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내 정보 로그인 로그아웃도 보시고 내 정보 보기 되십니다. 회원 가입부터 여기서는 회원 리스트가 없으니까 회원 리스트는 여기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회원 리스트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 메뉴죠. 관리자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관리자 메뉴 아닌 게 로그아웃 내정보 보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로그아웃과 내정보 보기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만든 거는 이제 그 로그인이 안 된 상태. 로그인이 된 상태면은 이런 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로그인이 되었으면 이제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그아웃이 나와야 돼요. 로그아웃이 나와야 되고요. 로그아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이 아니라 내 정보 보기가 나와야 되겠죠. 내 정보 보기가 나와야 합니다. 로그아웃은 logout.jsp가 되고 내 정보 보기는 이제 view.jsp 이렇게 되는 거죠. view.jsp에서 넘겨야 될 데이터는 세션에 있으니까 안 넘겨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이디가 필요한데 아이디는 세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시겠죠? 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회원가입을 지금부터 이제 먼저 해볼 건 회원가입을 먼저 해볼게요.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만들면, 이제 회원가입을 위한, 뭐부터 가도록 만들어서 써야 되냐면, 회원가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여기, 그 약관 동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약관 동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폼으로 가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처리를 합니다. 됐습니까? 약관 동의는 이제 별거 없고요. 그 체크를 안 하면 못 넘어가도록 만드시면 돼요. 못 넘어가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메뉴 중에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쓰시는데 앵커 태그 중에서 메뉴 중에서는 그 회원 리스트로 가는 것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메인에서 나오는 건 다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회원 리스트라고 쓰세요. 리스트. 이거는 관리자 아니니까 관리자가 맞는데 관리자가 되도록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를 할 거라서 그 리스트는 그냥 list.jsp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회원 리스트는 list.jsp를 만듭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만듭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if 문장에 의해서 골라내기를 하셔야 되는데 if 문장에 의해서 골라내기를 하셔야 되는데 if 문장은 이제 태그가 필요해요. JSTL 태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꺽스페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태그를 등록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를 등록한다. 프리픽스 C 쓰시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URI 하나 둘 세 번째 JSP의 JSL의 코어 됐습니까? 맨 처음에 등록할 때는 어렵지 지금은 뭐 그냥 암기죠. 암기. 두 번째는 암기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 자 메인 페이지에서 요거는 로그인이 됐을 때 오늘 이제
로그인이 안 됐을 때, 로그인이 안 되는 일반 회원입니다.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이제 로그인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 땡땡 if라고 써주시고요. if. 테스트에서 로그인이 안 됐다는 것은 달러 중간에 알고, 로그인이라는 것을 로그인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게 비어 있으면 empty 비어 있으면 empty 비어 있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슬래시 써져 있는 걸 지우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써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어 있으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 일반 사용자가 이제 쓰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에 해당되는 메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회원입니다. 회원. 이번에는 로그인을 했긴 했는데, 일반 회원이면 누구나 회원 이상인 건데, 이거 로그인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조건문에서는 비어있다의 반대 느낌표 쓰시고요. 이 상태는 여기까지 회원 리스트 여기 관리자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죠. 그래서 로그인 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탭키 눌러서 쓰겠습니다. 되시겠죠?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 되고요. 그 중에 로그인 일반 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용자 중에 관리자 아시겠죠? 관리자 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물어봐야겠죠. C 땡땡 if 그 슬래시 if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 요거는 요거랑 마칭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if라고 쓰시고 이렇게 엔터 쓰고 여기 위로 올리시고 그 태그를 회원 리스트는 이제 관리자인 경우인데 여기는 로그인은 체크가 됐어요. 요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다가 달러 첨언하고 로그인 점 보시면 그레이드 넘버라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넘버가 뭐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같다 9보다 9가 그 등급이 저희 관리자 등급이죠. 이해되시겠죠? 9가 관리자 등급이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9가 같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if 문장에 해당돼서 쓰는 것은 요거는 관리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자 이상은 없고 관리자가 최상위 그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인 경우에 메뉴에 해당되는 경우에 관리자인 경우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은 여기서 컨트롤 F11 누르면 서버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면서 서버를 선택하지 않고 쓰죠. 이게 이제 그 서버를 선택해서 미리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로그인 회원가입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얘가 지금 버튼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버튼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태그를 바꿔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걸 이용하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부트스트랩은 이제 설정이니까 헤드에 슬래시 헤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부트스트랩 JSP를 하시고 부트스트랩을 쓰시는데 부트스트랩은 이게 잘 이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나면 이제 W3 스콜스 갑니다. W3 스콜스 가셔서 W3 스콜스 이렇게 가신 다음에 부트스트랩 HTML 아니고 부트스트랩 가셔가지고 스타시 되는 부트스트랩 선택하시고 B3 그리고 이제 아무데나 밑으로 내리면서 휠 내리면서 try in yourself를 찾는 거예요. 여기 있죠. 찾으시면 클릭하시고요. 여기 메타 링크 스크립트 메타 링크 스크립트 복사하시고 이제 다시 여기 이클립스로 돌아오신 다음에 붙여넣기 저장 등록 끝났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복복으로 끝냈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버튼으로 만들려는 거 지금 이제 앵커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버튼을 만드는 거 사이에다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클래스를 쓰면 디자인이 바뀐다. 부트스트랩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클래스. 자, 얘 클래스 이꼬르 버튼인데요. btn 이꼬르 버튼이니까 이제 btn 버튼입니다. 기본 버튼입니다. btn 다시 default
디폴트 이렇게 써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여기 클래스 지정한 거를 복사 앵커 태그 있는 데보다 전부 다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로그아웃이다. 이렇게를 내려서 클랩 버튼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됐으면 새로 고침을 합니다. 지금 다 만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버튼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이쁘장하게 라운드 만들고 회색으로 만들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CSS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시겠죠? 그냥 클래스로 버튼입니다 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써주시면 이 버튼으로 바뀌어서 작성이 됩니다. 저는 주로 회색을 좋아해서 디폴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색깔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success, warning, danger 이런 걸 이제 사용하시면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색상 바뀌는 거는 W3schools 도큐멘트를 참고해 주세요.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링크도 다 걸었고요. 저희가 URL을 보시면 지금 URL은 메인 쪽에 와 있습니다. 메인. 여기 보시면 메인 URL에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얘가 어디 걸 찾냐면 멤버 쪽에 있는 걸 찾는 거 보이시죠? 예, 멤버 쪽에 있는 거 찾아서 이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슬래시 이렇게 쓴 거예요. 슬래시 멤버 슬래시 크루즈 컬러즈.jsp 이제 가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404인 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예요. 404니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없는 404번이니까 없다 만들면 되죠.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약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관을 만드시는데 약관을 만드실 때는 이제 여기 멤버 밑에 그 똑같은 거 404번으로 없다는 걸 만드시면 되죠. 멤버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시고요. JS 파일 클릭하시고요. close.jsp 엔터 저거 가지고 만드세요. 네,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약관동의죠. 약관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약관동의 타이틀에다가 약관동의라고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H1 태그 실질적으로 이제 제목은 H1 태그 정도 써가지고 약관동의라고 쓰면 되겠죠. 약관동의를 하는 페이지에 해당이고요. 이제 약관을 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약관을 쓰셔야 되는데 그 약관을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약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폼 태그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폼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시고 이렇게 그 액션은 비울 수도 있고 액션은 쓸 수도 있어요. 이걸 그 해가지고 약관을 통해서 하려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그 write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write form.jsp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시고요. 그 데이터는 함께 넘어가는 게 좀 그러니까 저희가 물음표 생기거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메소드는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로 지정을 하시면 그 뒤에 데이터가 안 넘어가니까 물음표나 이런 거 생기지 않겠죠. 약관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관동인데 저희가 약관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건데요. 그 써서 사용하실 때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서 작성을 하시면서 쓰는 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게 뭐 div를 한 개 만들고요. div를 한 개 만들고 div 안에 이제 뭘 만드시냐면 클래스로 이제 폼 그룹이라고 데이터 폼 다시 프롬이 아니라 폼입니다. 폼 다시 그룹이라고 써준다. 그룹 아시겠죠? 입력하는 한 개의 단위를 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폼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폼그룹 안에다가요 이제 그 입력을 해야 될 거는 라벨을 이제 이용해서 라벨 이용하시고 예, 포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약관이라고 회원 약관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회원 약관을 어디서 긁으셔야 돼요. 인터넷에 보시면요 여기다가 쓰시고요. 회원 약관이라고 써보세요. 회원 약관이라고 쓴 다음에 엔터 치어 보시면 그 여기 한결의 회원 약관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에 약관들이 좀 있어요. 약관 찾으시면 여기 이제 아무 약관이나 괜찮으세요? 이런 약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긁으세요. 이거 괜찮네요. 그럼 회원 약관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회원 약관에는 뭐 이러면서 쫙 해서 총칙이 있고자 이거를 이제 몇 개 어느 정도까지면 긁으세요. 개인정보 취급까지는만 긁을게요. 이용 허용부터 이게 내용이 얼마나 되나? 왔네요. 예.
대충 이제 긁으시고요. 이걸 전부 다 필요로 해요. 사실은 개인 정보 및 이용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계약 해지 이용까지 긁을게요. 그 밑에 거는 좀 모르겠고요. 네. 긁으시고요. 여기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뭘 쓰시냐면 라벨 밑으로 이게 써져 있는 건 뭘 쓰냐면 이제 텍스트 에러를 여러 줄을 만드는 텍스트 에러를 쓰는 거예요. 텍스트 에러. 텍스트 에러 쓰시고요. 이 컬럼은 좀 주제인데 컬럼은 좀 길게 쓰세요. 한 7, 10 정도 줄게요. 로우는 필요 없어요. 로우는 이제 저희 쓸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이때 이제 엔터 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이쁘게 한다고 야 여기 그 계속 이었어 그러니까 엔터 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요대로 쓰세요. 요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복사 붙이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폼을 잡아주세요. 클래스 이꼬로 성답에 찍으시고요. 성답에 찍어주시고요. 클래스는 이제 폼 컨트롤이라고 쓴다. 입력하는 데이터에는 폼 컨트롤이라고 써주세요. 컨트롤이라고 써주시고요. 됐죠? 써주시고 그 다음에 리드 온리를 붙여주세요. 리드 온리 읽기만 한다. 쓰지 못하게. 이거 약관을 고치면 안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하셔서 리드 온리로 붙여준다. 되셨나요? 리드 온리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좀 썼으니까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약관 동의하러 갔을 때 이제 404번이 나왔었는데 이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약관 동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비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폼 컨트롤이 조금 이제 이상한 것 같아요. 약관이라고 썼네. 약관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 이게 약관에 썼는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디자인 전혀 먹히지 않으면 1번 여기 클래스를 잘못 지정했다. 2번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안 했다. 아시겠죠? 라이브러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정하는 부분 여기 비워두시고 그 앞에 가서 아까 복사했던 라이브러리 복사해서 사용했던 거 메타 링크 스크립트 얘를 복사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한다. 하시고 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허접하게 보이던 게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안 한 거는 컨테이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딱딱 붙는 걸 보이시는데 되셨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김에 컨테이너도 만들겠습니다. 여기 바디 바로 밑으로 div 한 개 만들어주고요. div 한 개 만들어주시고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슬래시 div 지우고요.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다가 슬래시 div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장해 주세요. 저장해 주시고요. 네, 되고 이제 여기다가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떨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다 이렇게 다 안 읽죠, 이거는. 아니면 그 회원 약관을 조그맣게 보여주면서 회원 약관 보기라는 버튼 만들어 놓고 클릭하면 이제 크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드래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치는 게 안 돼요. 치는 게 안 되고 이제 드래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회원 약관은 이게 주식회사 요거 회원들의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주시면 되죠. 회원 명칭 좀 바꾸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대충 맞아요. 그리고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쓰시고요. 동의하기를 이제 한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 동의하기는 그 div를 만들어도 되고 꼭 안 만드셔도 되네요. 근데 div를 한 개 만들게요. div 이게 사용하시고요. 써주시고 div 안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로는 여기가 데이터 입력하는 한 개의 단위니까 폼 그룹이라고 쓴다. 폼 그룹 이해되시겠죠? 폼 그룹 데이터 입력하는 거 한 개당 한 개의 폼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만들어 주시면 여기다 이제 라벨을 한 개 만듭니다. 그 라벨을 한 개 만들면서 그 라벨을 한 개 만드시면서요. 여기다가 라벨을 한 개 만들게요. 자, 라벨 이거 만들어 주시고요.
이 라벨 안에다가 바로 뭘 만드냐면 인풋 태그를 바로 만들어 주세요. 인풋 태그 바로 만들어 주시고요. 타입이 체크를 꼭 해야 될 수 있는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체크박스가 있어요. C 누르시고 해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로 한 개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약관에 동의합니다 써주시고요. 인풋 태그 안에 이제 또 할게 required. 얘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됩니다. required. 이동이나 required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고 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먹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required 썼고요. 맨 마지막 div 안에 이제 전개되니까 버튼을 한 개 만들고 버튼을 만드세요. 버튼을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이제 동의 뭐 이렇게 해서 동의합니다. 동의 아니면 가입하러 가기 뭐 이 정도의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버튼이라도 얘가 버튼 태그라도 이게 버튼을 클래스를 써가지고요. 클래스 이꼬르 버튼인데 btn입니다. btn 버튼인데 한가 띄고요. btn 다시 디폴트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클래스는 요게 클래스 1개, 그 다음에 요게 클래스 2개입니다. 띄어쓰기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2개를 세팅한 거예요. 아시겠죠? 세팅을 사용하는 건데 전체적인 것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드라고 버튼이라고 먼저 주고 버튼 중에서 어떤 버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약관 동의에서 새로 고치 하시고요. 여기 약관 동의합니다를 하지 않고 가입하러 가기를 클릭하면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 확인란을 선택하세요라고 이제 선택을 안 하면 선택하면 넘어가고요. 선택을 안 하면 안 넘어가고요. 이 체크할 때요. 여기 박스를 체크해야 되고 글자를 체크해야 돼요. 글자를. 이유는 라벨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여기 라벨 안에다가 인풋 태그를 집어넣어서 구현을 하면 얘는 글자 여기 약관 동의합니다. 이 라벨 전체를 클릭해도 동작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작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를 잘 보시면 이제 라벨 안에 인풋 태그가 있어요. 인풋 다른 거 할 때는 라벨과 인풋 태그를 분리해서 했어요. 태그를 넣으면 그 박스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클릭해도 동작이 된다. 클릭해도 동작을 시킨다 이런 거야. 이해되시겠죠? 시키다가 아니라 시키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쓰면 이제 인풋 태그만 이 박스만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쓰면 라벨 안에 박스를 쓰면 글자를 클릭해도 얘가 동작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제 개입하러 갈 때 이렇게 리퀴어드 쓰시는데 여기 타이틀을 쓰면 무엇인가 요청에 안 맞으면 여기 이 타이틀을 썼을 때 이게 요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타이틀을 쓰면 그 약관에 동의하셔야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이 됐다는 얘기는 약관에 또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엔터를 쳐서 쓰려면 이런데 띄어쓰기에서는 엔터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는 데서. 자,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자, 여기다가 새로 고치면 한번 다시 하시고요. 약간 개번 가입하러 가면 이것은 확인하기 필요합니다. 타이틀을 안 보여주네요. 얘는 이제 그 리퀴어드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는 있는데 있는 데이터 패턴에 안 맞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이틀을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건 아니니까 타이틀에 대해서 계속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라고 이제 뜨게 되네요. 되시겠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약관에 동의하셔야 이제 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써주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약관에 동의를 해야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쓰면 되고요.
자, 이제 약관을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하고 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관에 동의 안 한 사람은 회원가입을 못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